BTS 노멀 뮤비에서 이번 노멀 뮤비는 공개 이후 방탄의 지난 뮤비가 떠오른다는 말이 나오고 있음. 하지만 뮤탐소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뮤비를 해석해보려고 합니다. 곡 소개를 보면 노멀은 BTS에게 익숙한 평범한 일상과 생각을 풀어냈다고 함. 월드스타 BTS에게 평범함이란 무엇인지 초점을 맞춰 분석해볼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봅시다. 본 영상은 뮤비의 주관적인 추론을 통해 분석된 해석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폴라로이드 사진을 던지는 사람, 흩날리며 떨어지는 사진들, 사진에는 방탄소년단이 찍혀있다. 폴라로이드 카메라, 찍는 순간 실물 사진으로 바로 인화되는 카메라, 필름 즉석 사진은 유일한 원본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겨지기도 한다. 특별할 수 있는 폴라로이드 사진을 흩뿌리는 것, 저 사람에게는 저것이 특별하지 않아 보인다. 누군가에겐 특별한 것이 누군가에겐 평범한 것일 수도 있다. 빠르게 지나가는 파티 장면, 노란색 의상과 검은 모자. 이 파티에는 아까 폴라로이드 사진을 던진 사람이 참석해 있다. 1. 일반인의 노멀, 평범한 파티의 추억. 2. BTS의 노멀, 사진 한 장도 BTS 파티 현장으로 실시간 확산될 수 있음. 복장, 표정, 대화까지 말이 덧붙여지며 순식간에 퍼져나감. 같은 파티와 사진이라는 평범한 요소도 일반인과 슈퍼스타는 정보의 파급력과 영향력이 다르다. 땅에 앉아있는 백조. 백조는 물 위에서는 우아하게 떠있지만 물 밑에서는 쉬지 않고 발을 움직인다라는 말이 있음.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 뒤에는 보이지 않는 노력과 고생이 있다는 비유적인 표현.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 실제 백조는 몸이 물보다 가벼운 부력을 받기 때문에 발을 거의 움직이지 않아도 둥실 떠있을 수 있다는 점.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 저 비유적인 표현이 정확한 출처를 알 수 없는 민간에서 퍼진 비유라는 것이다. 백조하면 빠질 수 없는 작품, 차이콥스키의 발레 백조의 호수. 이 작품은 공연단이나 연출에 따라 비극 엔딩도 해피엔딩도 존재한다. 그럼 백조에 대한 견해, 어떤 것이 보통일까? 같은 작품을 보고도 해석이 달라지는 것처럼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보느냐,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고통이 달라지는 것이다. 노말 제목은 뒷부분부터 역순으로 나옴. 평범함의 역설. 거울 속에 비친 샤오기물을 맞는 정국의 모습. 거울은 보통 자아를 성찰하는 요소로 많이 사용됨. 거울 속 정국과 거울 밖 정국. 물줄기를 맞는 정국, 그 주변에 희미하게 보이는 연기. 뜨거운 물과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 수증기. 피부와 공기 사이 온도차가 클수록 수분이 미세 입자로 퍼져 연기처럼 보인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뜨거운 몸, 차가운 물이어도 비슷한 현상이 생긴다는 것. 강도 높은 퍼포먼스를 막 끝낸 뜨거운 피부에 차가운 물이 닿으면 연기처럼 올라온다는 것이다.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똑같이 연기가 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 같은 연료도 어떤 도파민과 만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화학작용. 침대에 누워있는 지민. 침대는 하루를 마무리하고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공간이기에 가장 사적인 공간 중 하나다. 이 부분은 가사와 함께 보면 더욱 흥미롭다. 증오와 사랑이 공존하는 방탄의 삶. 헤이터들도 팬들도 방탄의 가장 사적인 것들까지 궁금해하고 관심을 갖는 유명인의 삶. 그것이 방탄의 평범함이었을지도 모른다. 야외 테이블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 진, 집안에 앉아있는 여성, 그리고 장틀 밖으로 보이는 진의 모습. 마치 프레임 속에 갇혀있는 이미지. 다음 장면에서는 대문이 활짝 열려있지만 진은 여전히 테이블에 앉아있다. 집안에서 정원으로, 정원에서 바깥으로. 이 부분은 가사와 함께 보면 더욱 흥미롭다. 도망쳐, 저 멀리.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몰라. 집안에 있기 싫어서 정원으로 도망친 것일까? 정원도 답답해서 바깥으로 도망치고 싶은 것일까? 아니면 공간이 아닌 자신을 둘러싼 프레임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일까?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지 모르겠으면서도 막연히 어디론가 벗어나고 싶은 감정.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답답함과 부정적인 감정만 크게 느껴질 때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면서도 그냥 막연히 떠나고 싶다는 마음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것은 지극히 평범한 일이다. 이 부분은 한국어 버전 가사로 봐도 흥미롭다. 무대 위에서는 수많은 시선을 받는 BTS. 하지만 조명이 꺼진 이후에도 세상의 관심이 계속 따라오는 삶이라면 어떨까? 잠깐만이라도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않고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 슈퍼스타들은 누구나 한 번쯤 느껴보는 평범한 감정. 세계적인 슈퍼스타들은 사생활 침해나 스토킹 같은 문제를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사적인 공간마저 침해받기도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평범함을 논하느냐에 집중해보면 더욱 흥미롭다.
일반인의 평범함과 월드스타의 평범함의 차이. 일반인, 관심 못 받는 것이 평범, 누군가 알아봐주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일. 월드스타, 관심 받는 것이 평범, 누군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일. 얻어터져서 만신창이가 된 B의 얼굴, 만신창이,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됨, 일이 아주 엉망이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술잔이 세팅되어 있는 파티 장면, 그 이후 등장하는 상처투성이 얼굴. 이런 방식으로 장면을 보여주면 보통 사람들은 파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라는 궁금증을 느낄 수 있다. 어떤 것에 주목해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가사와 함께 보면 더욱 흥미롭다. 가사에 나오는 케러신, 이 단어는 3월에 노래가 공개된 이후 케라신, 케로신, 케러신 등 발음으로 논란이 있었던 단어. 한국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외래어이기 때문에 케로신, 케라신, 케러신, 케로신 등 다양한 표기가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케러신이라는 단어가 한국어로 약간씩 발음을 다르게 했을 뿐인데 다양한 것들이 나온다는 것이다. 케로신, 등유를 뜻하는 단어, 케라신, 의약품 이름, 마약성 진통제가 금기인 중증의 수술 후 통증에 사용하는 주사제, 케라신, 신경계와 관련된 성분명, 신경을 감싸는 수초의 주요 성분. 그리고 7월 뮤직비디오 공개와 함께 제공된 공식 한국어 자막에서는 해당 단어는 케로신으로 표기되어 있다. 일반인이라면 이런 발음 하나는 별다른 관심을 받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다. 하지만 BTS는 다르다. 누군가는 사랑을 주고 누군가는 혐오하며 또 다른 누군가는 새로운 의미를 찾아낸다. 케로신, 도파민, 어떡하지 난? 우린 이런 걸 정상이라고 불러. 단어 하나로도 언제든 만신창이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도사리는 삶. 그것이 그들에게는 평범한 것일 수도 있다. 정상에 오른 BTS에게 정상이란 무엇일까? 거실에 7명 모두 모여있는 장면. 다들 지쳐있는 모습으로 서로 떨어져 있음. 세상에는 BTS를 빨간색으로 물들이려는 자도 파란색으로 물들이려는 자도 존재한다. 슈퍼스타를 자기 편인 것처럼 색을 더 씌워 그들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수많은 색안경을 통해 비춰지는 BTS. 그리고 그 시선 속에서 점점 지쳐가는 그들. 빛이 있는 곳에는 그림자가 있기 마련. 빛나는 스타의 삶에도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다. 동전의 양면 같은 BTS의 삶. 무대 위에서 보이는 화려한 모습 뒤에는 드러나지 않는 또 다른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동전의 양면은 두 면을 동시에 보기는 어렵지만 양면 모두 같은 동전의 일부라는 것이다. 한쪽만으로는 동전 전체를 설명할 수 없듯 한쪽 모습만으로는 한 사람 전체를 설명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칼융의 심리학과 함께 보면 더욱 흥미롭다. 알쓸뮤자, 칼융의 심리학. 인간은 의식과 무의식, 겉으로 드러난 자아와 드러나지 않는 내면이 함께 존재한다는 심리 이론. 더 심층적인 부분은 디지월드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각자 떨어져 있는 7명의 멤버들, 소파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7명의 멤버들. 그들은 각자 떨어져 있건 옹기종기 붙어있건 그 자체로 BTS 7멤버다. 환상과 명성, 그들이 선택한 것. BTS는 무엇을 보고 아이돌이라는 길을 선택한 것일까? 테이블 위에 누워있는 상처투성이 B, 하이힐을 신고 테이블 위에서 보드 타고 있는 사람 등 위험하고 예의 없는 행동들이 눈에 띄는 파티 장면들. 재밌는 점은 일반인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잠깐 지나가는 일상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슈퍼스타는 다르다는 것이다. 일반인이 보드를 타다 넘어지는 일은 그저 해프닝으로 지나갈 수 있다. 하지만 월드스타 BTS가 같은 일을 겪는다면 그 자체가 화제거리가 될 수도 있다. 일반인과 슈퍼스타의 평범함의 차이, 환상과 명성을 선택한 삶. 그 선택에는 누구보다 큰 관심과 그만큼의 노이즈가 따라오는 것일지도 모른다. 마치 빛과 그림자,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빌어먹을 정상, 화려한 파티도, 사적인 화장실도, 정원에서 혼자 쉴 때도, 침실에서조차 수많은 관심을 받게 되는 슈퍼스타의 삶. 저것이 정상처럼 보이는 빌어먹을 정상. 낙엽이 쌓인 길 위에 제이홉. 난 뭘 느껴야 하는 걸까? 슈퍼스타로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 무엇을 느껴야 하는지에 대한 고찰. 제이홉은 호스로 물을 뿌리고 있음. 앞의 구조물은 분수가 연상됨. 분수는 정해진 방향으로 물을 뿌리는 도구. 스스로 방향을 바꿀 수도 멈출 수도 없다. 그것이 분수의 보통이다. 반면 제이홉은 다르다. 호스를 어디로 향할지, 얼마나 물을 줄지, 언제 멈출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그것이 인간의 보통이다. 무엇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보통은 달라진다. BTS는 정해진 대로만 수행하는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저택 앞 덩그러니 놓인 소파를 지나 닫힌 대문에 매달린 슈가, 대문의 철제 프레임 사이로 보이는 슈가의 모습, 마치 감옥. 조각상에 전화기를 가져다 대는 슈가, 여기에 등장한 요소, 조각상, 전화기, 그리고 슈가. 이 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다. 1. 조각상의 역사. 고대에는 신을 형상화한 종교적 상징, 로마 시대에는 왕과 영웅을 기념하는 기념물, 르네상스 이후에는 인간의 감정과 사상을 담는 예술 작품. 시대에 따라 조각상의 보통은 달라진다. 2. 전화기의 역사. 줄이 연결된 유선전화, 이동이 가능했던 휴대전화, 그리고 오늘날의 스마트폰. 이제 전화기는 통화뿐 아니라 카메라, 음악, 인터넷 등 수많은 기능을 가진 기기가 되었다. 시대에 따라 전화기의 평범함이 달라진 것이다. 그럼 아이돌의 평범함은 어떨까? 보통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도 시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이다. 차고로 들어오는 RM. 차고의 벽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다. 그런 차고에 놓여있는 광택나는 자동차. 자동차의 기본 용도는 이동수단. 그것이 자동차의 보통이다. 하지만 너무 희귀하고 비싼 자동차는 오히려 흠집이 날까봐 차고에 보관되는 경우가 있다. 가장 잘 달릴 수 있는 자동차가 가장 달리지 못하는 자동차가 되는 것이다. 그저 전시용이 되어버리는 것. 이 부분을 아이돌과 연결해보면 더욱 흥미롭다. 영향력이 커질수록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에도 엄청난 관심이 쏠린다. 그래서 흠집이 나지 않기 위해 마음대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오히려 가장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려운 위치. 자동차가 차고에 보관되는 것처럼 슈퍼스타에게도 마음껏 달리지 못하는 순간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마음껏 달리지 못하는 슈퍼스타의 답답함과 고뇌로 해석할 수 있다. 케이크 위에 프린팅되어 있는 흰색 드레스를 입은 여성의 모습. 케이크, 18세기 귀족 스타일 파우더 가발, 귀족 복식, 마리 앙투아네트가 연상됨. 보통 사람들이 마리 앙투아네트 하면 흔히 떠올리는 말,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 그것은 마리 앙투아네트가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알쓸 뮤자, 마리 앙투아네트의 비밀. 루소의 고백록에는 어느 위대한 공주가 이런 말을 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하지만 루소가 이 부분을 집필한 것은 1760년대. 당시 마리 앙투아네트는 아직 오스트리아에 살던 어린 소녀였고 프랑스 왕비도 아니었다. 프랑스로 시집 온 것은 1770년, 왕비가 된 것은 1774년. 즉 루소가 이 글을 쓸 당시에는 그녀가 프랑스 왕비조차 아니었기 때문에 이 말을 쓸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말이 그녀에게 더 씌워졌을까? 이것은 마리 앙투아네트의 생애를 함께 보면 더욱 흥미롭다. 그녀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의 공주였다. 합스부르크 제국과 프랑스 왕국의 동맹을 위해 1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프랑스로 시집오게 되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는 궁정 문화 자체가 달랐다.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란 그녀는 왕과 왕비의 식사부터 옷 갈아입기까지 모든 일상이 공개되고 예법으로 통제되는 프랑스 궁정 문화에 적응해야만 했다. 대제국 오스트리아 공주라는 특수한 신분과 외국 출신 왕비라는 점 역시 그녀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에 영향을 주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녀의 평판을 결정적으로 악화시킨 사건이 일어난다.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기 사건. 1785년 희대의 사기꾼이 왕비의 이름을 이용해 초고가 다이아몬드를 사기친 사건이다. 흥미로운 점은 마리 앙투아네트는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목걸이가 지나치게 비싸다며 구매를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왕비가 또 사치를 부렸다 라고 믿었고 왕실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졌다. 무죄였음에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마리 앙투아네트가 범인인 것처럼 왜곡되어 평판이 악화된 것이다. 이 부분을 BTS와 연결해봐도 더욱 흥미롭다. 세계적인 슈퍼스타 역시 활동 과정에서 여러 의혹과 루머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 확인되지 않은 의혹, 과장된 루머가 퍼지면 공식 해명이나 법적 대응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왜곡된 이미지만 남아 평판이 악화되기도 한다. 시대는 달라도 유명인을 둘러싼 여론의 방식은 놀라울 만큼 닮아있는 것이다.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퍼지기도 하는 것. 그것이 세계적인 슈퍼스타에게는 평범한 일일지도 모른다. 이 부분은 마리 앙투아네트가 마지막에 남긴 말과 연결해보면 더욱 흥미롭다. 자기 주장을 지키고 의무를 다하는 것이야말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 평생 사치스럽고 무책임한 왕비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진 인물이 마지막까지 이야기한 것은 의무였다. 여기서 떠올릴 수 있는 개념,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고귀한 신분에는 그에 걸맞는 책임이 따른다. 자신이 가진 명예와 영향력의 무게를 알고 그에 걸맞는 품격과 책임을 스스로 지키는 것.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 물론 오늘날에는 왕도, 귀족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존재도 달라졌다. 현대판 노블레스 오블리주. 팬덤이 보내준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랑이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자신의 말과 행동을 더욱 신중히 가다듬는 태도. 자신이 가진 명예와 영향력의 무게를 알기에 스스로 지키는 품격. 명예를 아는 사람의 선택. 전날 과음을에 숙취가 밀려와도 물 한 잔을 마시며 다시 하루를 시작하기도 한다. 완벽하게 괜찮아진 것은 아니지만 속이 울렁거릴지라도 그 감정을 안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어쩌면 그건 역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다. 어떤 날은 어항 속에 갇혀있는 물고기처럼 답답함이 느껴지는 날도 있을 것이다. 누군가 먹이를 주고 누군가 살아갈 환경을 만들어주지만 끝없이 펼쳐진 바다가 아니라 누군가 만들어놓은 작은 세상 안을 헤엄치는 듯한 감정.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그런 답답함을 느끼는 날이 있다. 그것은 지극히 평범한 일이다. 스윙 펜던트 등장. 스윙 뮤비에서는 노말책이 등장했는데 여기서는 스윙 펜던트가 등장함. 이 부분은 뮤탐소의 스윙 뮤비 해석 영상과 함께 보시면 더욱 재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바다를 헤엄치듯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이라는 바다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헤엄쳐 나가고 있다. 그 여정 속에서 느끼는 수많은 감정들, 그 속에서 어느 부분을 조명하는지에 따라서도 그 사람의 고통이 달라지는 것이다. 라이터의 불을 바라보는 정국. 성냥팔이 소녀가 연상됨. 성냥팔이 소녀는 막다른 상황에서 자신이 팔아야 하는 성냥에 불을 붙여 주위에 몸을 녹이며 보고 싶었던 환상을 보며 죽어가는 이야기.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사회가 한 아이를 방치해 죽게 만들었다는 사회 비판으로 보기도, 누군가는 그 소녀가 죽기 전에 행복한 환상을 보고 구원받았다고 보기도 한다. 어느 부분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사람마다의 감상이 달라지는 것이다. 등유와 도파민으로 오는 화학작용. 등유는 어둠을 밝히는 연료, 도파민은 의욕과 동기를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 그 두 가지가 만나 만들어지는 화학작용. 등유와 도파민으로 불빛을 밝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사람들의 도파민에 기름을 부어 끝없는 논란과 루머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결국 같은 연료와 관심이라도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파티에서 베개 싸움을 하는 즐거운 모습의 지민과 방에서 아리랑호의 배 모형을 바라보는 지민의 모습. 즐거운 모습도 고요한 모습도 모두 지민의 모습이다. 사람은 입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의 단면만으로는 그 사람을 정의할 수 없다. 증오와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그들의 모습들. 어떤 것은 실제보다 혐오스럽고 죄악의 모습으로, 어떤 것은 실제보다 이상적이고 우상의 모습으로. 화장실 소변기 앞에 다같이 서있는 7명의 뒷모습. 화장실은 CCTV 설치가 제한되는 공간, 가장 사적인 공간으로 가장 강하게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세계적인 슈퍼스타는 그런 사적인 공간마저 사람들의 관심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어렵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조차 침해받기도 하는 것.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처럼 느껴지는 그들의 노멀. 그리고 이 뮤비에서는 가장 사적인 공간인 화장실에서도 BTS는 화면을 향해 웃고 있다. 어디까지가 사적인 공간이고 어디까지가 공적인 공간일까? 어디까지가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공개되어도 괜찮은 영역일까? 그것은 슈퍼스타 BTS가 평범하게 안고 살아가는 고민일지도 모른다. 각기 다른 품종의 개를 데리고 사진을 찍는 멤버들. 개를 한 마리씩 데리고 사진을 찍는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품종이 다른 다양한 개들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모든 개를 같은 방식으로 키울 수는 없다. 품종마다 성향도 다르고 필요한 운동량도 다르고 먹이도 훈련 방식도 다르다. 같은 개라도 저마다의 노멀이 존재하는 것이다. 같은 인간이어도 사람에 따라 고통이 다른 것은 지극히 평범한 일이다. 당신의 노멀은 무엇인가요? 엔딩 크레딧에는 다시 화장실 장면이 나옴. BTS가 화장실 장면에서 화면을 향해 포즈를 취한다. 이것은 뮤비 속 장면일 뿐. 아무리 슈퍼스타여도 화장실에서 몰래 도찰하면 안 됩니다. 뮤비도 리뷰, 뮤뷰 구독, 좋아요.